태진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40년 이상 함께 해온 아내 이옥형이 치매로 인해 점차 기억과 건강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태진아가 1981년 만나 결혼한 이옥형은 아내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방랑 생활부터 한국으로 돌아와 경력을 재건할 때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아들 이루의 음주운전 재판을 통해 그녀의 건강 악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진아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옥형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공유한 기억을 잊어버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내 사랑을 느끼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는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배우자를 점차 잃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멈추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슬픔은 태진아가 옥형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깊어진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아티스트로서 그는 종종 공연, 라디오쇼, 태진아, 쇼쇼쇼, 그리고 아내와의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옥형과 함께 앉아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지만 상대방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이런 순간들은 그가 대중에게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는 태진아가 무대에서는 이겼지만 이 병은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태진아의 인생에서 또 다른 슬픔은 어린 시절의 고난과 초기 경력 시절에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태진아는 1953년 5월 17일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에서 7남매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가족의 재정난으로 인해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13세의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신문 판매부터 주방 보조까지 수년간의 자빌로 그는 열등감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거리에서 굶주린 채로 잠을 자며 과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깊은 슬픔의 일부로 남아있다. 태진아는 결국 스캔들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1975년에는 불륜을 저질러 거의 10년 동안 한국 TV 출연이 금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스캔들은 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한때 청중에게 다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던 때가 있었으며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느낌이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병부터 어려운 어린 시절, 그리고 직업적 상처까지 이러한 슬픔들은 태진아를 형성했고 그를 심오하면서도 상처받은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태진아의 경력은 빛나는 성공과 쓰라린 실패, 그리고 그를 눈물 짓게 만든 노력 등 기복이 가득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태진아는 1972년 작곡가 서승일에 의해 발탁되어 내 마음급 행열차라는 곡으로 데뷔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전환점은 1973년 트로트곡 푸른 언덕의 추억으로 찾아왔는데 이 노래로 그는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스타일, 깊은 목소리, 반짝이는 정장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특유의 패션 감각으로 태진아는 금세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태진아는 1980년대에 옥경이, 사랑이 간다, 파트너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차트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청중에게 사랑받는 한국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89년 발매한 앨범 옥경이는 100만 장 이상 판매되어 한국 대중음악상 골든 디스크상을 수상하는 등 큰 이정표를 세웠다. 그는 특히 KBS 1TV의 가요 무대를 통해 텔레비전에서도 친숙한 얼굴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고전적인 노래를 부르고 나이든 청중과 소통했습니다. 태진아는 노래 실력뿐 아니라 라디오 진행자로서도 성공적이다. 그는 2002년부터 KBS 라디오 2에 태진아 쇼쇼쇼를 진행해 왔으며 유머와 친근함으로 사랑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KBS 라디오 우수상을 포함한 수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이를 통해 그는 청중과 소통하고 트로트 음악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연예계 매니지먼트 활동에도 참여하여 2010년부터 한국가수협회 저대 회장을 역임하며 특히 그룹카라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아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75년 불륜 스캔들인데 당시 그는 불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한국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고 연예협회에서 제명되었으며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 사회의 야간 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이는 어렵고 불안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매된 앨범 Letting Go 1980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는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무대에 서서 텅 빈 관객석을 바라보며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을지 궁금해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좌절은 2000년대에 발매한 일부 앨범이 예상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젊은 청중층의 음악 취향이 트로트보다 케이팝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태진아는 자신이 음악계에서 점점 더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때 은퇴를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특히 BTS와 블랙핑크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랬다고 한다. 그는 2015년 인터뷰에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진아를 울린 노력은 실패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직업적 장벽을 극복해야 했던 순간에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그와 그의 가족은 시어머니 댁의 원룸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공간은 커튼 하나로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인해 중이염에 심하게 걸렸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연을 해야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에 섰을 때 너무 아파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오기형과 아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를 감동시킨 또 다른 순간은 2018년 한국대중문화대상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을 때였다. 그는 무대에 서서 보은의 가난한 소년에서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자신의 여정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생각, 옥형 생각, 포기하고 싶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울었어요. 그는 추모식 후 이렇게 말했다. 고통스럽든 행복하든 이러한 순간들은 태진아의 예술적 여정에 대한 인내와 열정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태진아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단순히 명예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에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서 케이팝의 지배력이 커져가는 가운데서도 이 장르를 보존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트로트 음악을 국제시장, 특히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들 이루가 인도네시아에서 스타가 되면서 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지만 태진아는 여전히 젊은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국제 트로트 콘서트를 열고 싶어 한다. 태진아는 음악계에서 항상 젊은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혁신적인 음악을 추구합니다. 그는 파트너라는 노래에서처럼 트로트의 록과 팝 요소를 통합하는 실험을 했고 젊은 음악가들과 협력하여 더 현대적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가수협회를 통해 홍진영, 장윤정 등의 인재를 지원하는 등 신인 트로트 아티스트 육성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제가 죽은 뒤에도
트로트 음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태진아는 음악 활동 외에도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이를 지원하는 것부터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기부하는 것까지 많은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2005년 보은의 지역센터를 건립하여 불우아동들에게 무료 강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보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박덕흠 등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태진아는 항상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1975년 스캔들로 그의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평생을 바쳐 사과하고 옥형과 그의 아이들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루의 음악과 연기 활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사랑과 결혼은 태진아의 삶에서 중요하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1981년에 시작된 이옥형과의 결혼은 그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운명적인 연애였습니다. 두 사람은 1980년 태진아가 미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다. 옥형은 온화한 성격과 인내심으로 금세 그의 정서적 지지자가 됩니다. 두 사람은 뉴욕에서 간소한 예식으로 결혼했고 둘 다 재정적 어려움과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데 따르는 압박감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옥형의 어머니 집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생활 조건도 열악했습니다. 태진아는 어느 날은 밥 한 끼 먹을 돈밖에 없을 때도 있었지만 옥형은 항상 웃으며 계속하라고 격려해